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벵거입니다. 이번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보여준 벤투 감독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경기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은 9월 10일에 펼쳐지는 투르크메니스탄전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수비적으로 나올 상대에 대비한 공격적인 라인업이었는데요. 이 선에서 주로 활약하는 권창훈과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되었고, 지난 이란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백승호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한 중원을 구성하여 볼 점유와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눈에 띈 점은 최근 소속팀 잘츠부르크에서 맹활약 중인 황희찬을 오른쪽 윙백에 배치한 비대칭 3-5-2 전술로 공격적인 경기를 예고한 라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은 역대 17경기 중 최악의 전반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지 못했던 전반전이었는데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황희찬이 윙백으로 배치된 오른쪽 측면 공간 문제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최근 폼이 좋았던 황희찬을 오른쪽 윙백에 배치시켜 공격 시에는 윙처럼 활용하여 공격수 한 명을 더 늘리고자 한 의도였는데요. 황희찬이 윙어의 움직임을 가져간 이 포메이션은 수비 시에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황희찬이 높게 전진하며 오른쪽 측면 뒷공간이 위험에 노출되었고, 여기에 황희찬의 소극적인 수비 가담과 3명의 중앙 수비수가 좁은 간격으로 위치하며 오른쪽 센터백인 박지수의 커버가 늦어진 오른쪽 측면에 넓은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윙백이 전진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조지아는 이 공간을 이용하여 공격 전개를 시작하며 전반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적인 3백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면 이처럼 눈에 띄는 불안 요소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벤투 감독입니다. 게다가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황희찬은 자신의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기존의 공을 받는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전진해야 할 거리가 더욱 길어졌고, 공을 빼앗겨도 뒤에 풀백이 존재했던 이전과는 달리 공을 빼앗기면 곧바로 센터백이 마주하는 오른쪽 윙백에서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오른쪽 윙백에서의 황희찬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인데요. 공수 모두에서 선수 간의 간격이 너무 넓었다는 것입니다. 빌드업 시에 양 센터백이 터치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중앙에 김민재와 백승호가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양 윙백은 높게 전진하여 윙처럼 움직였고, 두 중앙 미드필더는 전진하여 6명의 선수들이 공격 작업에 관여하는 그림을 그린 벤투 감독이었는데요. 전진에 초점을 맞춰 선수들이 높게 전진하며 후방과 전방의 선수 간 간격이 넓어졌고 패스 선택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 거리가 길어졌고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넓은 간격은 패스가 성공해도 선수들이 고립되는 문제로 이어져 소유권을 잃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간격이 넓다 보니 조지아가 전방부터 가한 압박에 후방의 4명의 선수들이 갇히게 되며 주도권을 내주었는데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투입한 권창훈과 이강인의 투입 효과를 보기 힘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어 전반 33분경부터는 최전방에 위치한 손흥민이 후방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방 빌드업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준비했던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지아가 주도한 전반이었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노린 벤투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3명의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오른쪽 센터백 박지수 대신 김영건을 투입하며 수비 라인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김영건이 중앙에 위치하고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보다 수월한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여기에 빌드업의 문제를 겪은 백승호 대신 정우영을, 마지막으로 이정엽 대신 황의조를 투입하여 전반에 왼쪽에서 주로 활동한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윙처럼 활동하는 황희찬과 스위칭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의도의 교체였습니다.
이 교체 카드는 후반 시작과 거의 동시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정우영은 센터백들과 함께 패스 플레이를 통해 전진하며 후방 빌드업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압박에서 벗어나 반대로 크게 전환하는 롱패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패스가 황희찬과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간 손흥민에게 연결됐고, 이 크로스가 득점으로 연결되며 교체 카드가 적중한 첫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의 문제였던 선수 간의 간격은 권창훈과 이강인이 전반보다 낮은 위치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며 간격이 좁아졌고, 빌드업이 보다 원활해지며 전반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후반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큰 수확은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이동경이라고 보는데요. 이동경은 이번 시즌 울산에서 2선의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후반 16분 투입되어 황희찬이 뛰었던 오른쪽 윙백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황희찬이 공격에 더욱 초점을 맞춰 경기를 진행하여 뒷공간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동경은 황희찬보다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여 수비 시에는 5백을 형성했고, 반대편 윙백인 김진수가 전진할 때는 4백처럼 위치하며 밸런스 잡힌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빌드업에도 관여하여 경기의 주도권과 안정감을 잡는 데 기여한 이동경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격 시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오버래핑하여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주발인 왼발로 반대편을 크게 보는 크로스가 위협적이었는데요. 이 크로스가 하나의 공격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모습이었고, 결국 두 번째 득점에도 관여하며 좋은 활약을 펼친 이동경입니다. 이동경의 활약은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종종 사용했던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마레즈를 3백의 오른쪽 윙백에 사용한 모습이 겹쳐 보였는데요. 어색한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동경이 앞으로 벤투 감독의 3백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벤투의 황태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실험한 조지아전이었는데요. 이번에 보여준 3백은 너무 공격에 치중한 전술로 아직은 미완성의 단계지만 불안한 점들이 보완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난다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한 플랜 B로 자리 잡을 비대칭 352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